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용이 처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날의 알리바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알리바이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김용 측이 알리바이를 얼마나 엉성하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찬사는 애국 국민들에게만 받을 뿐 빨갱이들은 부들부들 떨어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은 중국인 부부가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5번째 규모로 무역 흑자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엇을 얼마나 수출했고 폴란드가 결제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4만 8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2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에 대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도 검찰 증거와는 맞지 않는 주장을 바득바득 해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알리바이가 뭔지 혹시라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떠한 범죄가 일어난 때에 예를 들어 김용이 이재명 대선을 위해 받아서는 안 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은 날 그 돈을 받은 장소에 있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이 홍길동이라는 피의자에게 당신 지난 토요일 오후 10시에 양산 김정숙 아주머니 댁 마당에서 문재인에게 1,000만 원 받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피의자가 난 그날 그 시각에 서울 자택에서 자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주장을 한 뒤 서울집 아파트 경비실 경비원이 갑자기 법정에 나타나서 내가 그 시간에 홍길동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홍길동 씨는 그때 서울 집에 있었던 거 맞아요. 하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예를 든 것이니까요.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화들짝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김용의 알리바이를 위증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알리바이가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된다며 증언을 한 인간을 위증 혐의로 입건해 별도 수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김용희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씨,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씨와 만났는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용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처음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신씨와 함께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신씨 또한 이씨와 함께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난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용과 신씨, 이씨 이렇게 셋이 진짜로 그날 함께 있었거나 김용 알리바이를 위해 입을 맞춘 것 둘 중 하나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김용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이 씨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달력에 2021년 5월 3일 신 씨와 김용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판사가 납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김용 측은 이 씨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달력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올해 전해드리는 소식 중 가장 재밌는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휴대폰 속 달력에 메모를 하는 것은 그 당시 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 그 날짜를 찾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휴대폰이나 빌려서 2021년 5월 3일 달력에 김용 민주연구원장 수원 컨벤션 센터 이렇게 입력한 다음 그 화면을 현재 내 휴대폰으로 찍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증거랍시고 내놓는 김용 측은 변호인이 자질 부족인 건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해보자고 김용이 먼저 제안을 한 건지 이 발상이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코미디 프로그램 저리 가라일 정도입니다. 이 허접한 증거를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판사 자질이 부족하거나 민주당 쪽 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재판부는 이 씨에게 당시 일정이 적힌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증언 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맨날 분리하면 휴대폰을 내다 버려서 분실한 척하거나 산지 얼마 안 된 깡통폰을 제출하거나 뭐 이런 식이네요.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11일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 씨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 씨가 휴대전화를 숨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증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증언이 허위인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포렌식을 통해 알리바이를 명확히 확인하자고 했더니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등 은닉 정황이 있다는 취지인데 이 씨의 증언이 허위인지는 인간인 김용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집 개도 재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한 것 중 하나는 당일 수원 컨벤션 센터 입차 기록을 확인했지만 김용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이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일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원홀딩스 인근의 모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주장하던 시점에 김용희가 이 장소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유원홀딩스는 검찰이 1억 원이 전달된 장소로 특정한 곳입니다. 검찰은 이 씨와 신 씨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 이유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법정에서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경위에 김용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즉 김용이 허위 증언을 해서 나 좀 제발 살려줘 라고 애걸복걸 부탁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의심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의는 지난달 4일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고 현재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부탁하고 다녔다면 용의는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지사겠죠. 아무쪼록 이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을 고했다면 이 위증이 꼭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전 논란을 빚은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를 겨냥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적 기피 임무를 뜻하는데요. 싱하이밍을 외교적으로 가까이 두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쫓아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싱하이밍은 지난 8일 이재명을 관저로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이따위 소리를 짓거렸고 이재명은 귀담아 듣는 꼬락서니를 선보였는데 이에 우리 외교부는 다음 날 싱하이밍을 불러들여서 도발적 언행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한중 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아닌 커다란 걸림돌에 불과한 싱대사를 단호하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라며 싱대사에게 우리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하라는 최후 통첩을 하고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따르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의 전력 또는 비정상적 외교활동 등을 문제 삼을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교관의 본국은 그를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 의원은 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싱대사처럼 오만방자하게 군 외교관은 없었다. 그의 망발은 단발성이 아닌 습관성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추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건전하고 당당한 한중 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원은 싱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대응 운운의 한일 관계 이간질,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라는 철진한 잠꼬대 등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대사는 이번엔 본국인 중국을 믿었는지, 제 나라를 큰 나라로 떠받드는 대한민국 민주당을 믿었는지 한술 더 떴다며 외교관으로서 본분 망각, 오만과 무례는 이제 싱대사의 전매 특거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신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일 주한 일본 대사나 미국 대사가 중국 대사의 10분의 1만이라도 망발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좌파들을 중심으로 국가 자존심 운운하면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만약 일본 대사가 민주당 대표는 왜 저 지경이냐, 정가 사범 주제의 당대표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민주당원들은 원래 그렇게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냐라는 말을 했다면 일본 대사관저 앞에 떼거지로 몰려와 촛불 들고 밤새 시위를 했을 듯합니다. 싱하이민 같은 대사는 해초에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만큼 이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가 제대로 내려졌으면 합니다. 중국인과 중국인 같은 이재명이 이렇게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BJ로 유명한 30대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여러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 여성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자로 한국인도 아닌 캄보디아인도 아닌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온 한국인 여성이 치료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은 차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인은 현지 언론과 대사관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살해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로 발견돼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같이 입국한 동행자가 있는데 대사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그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해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통스럽게 살해된 것 같다는 뜻으로 풀이돼서 저는 이 말에 특히나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 2일 캄보디아에 간 지 이틀 후에 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액 또는 혈청 주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굴은 대체 왜 심하게 부어 있었던 걸까요? 캄보디아와 한국 경찰이 공조하고 있긴 하지만 조사와 동시에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으로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볼까요? 폴란드가 지난해 한국과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한 뒤 지금까지 전차 대금으로만 약 6천억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산 수출 효과에 올해 폴란드는 한국의 5번째 규모 무역 흑자국이 됐습니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4월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2억 5,500만 달러입니다.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이 항목의 누적 수출 규모는 4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K9 자주포, 경공격기 등의 무기를 한국에서 사들이는 기본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어 작년 8월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만 한 게 아니라 계약한 무기는 빠르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모두 12대가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막대하게 커지고 있는 방산 수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폴란드 수출은 다른 무기 체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폴란드를 방문해 현지 국영 방산그룹 PGG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당시 PGG 측은 한국산 차륜형 장갑차와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공동 연구 개발을 제안했다는 건 우리나라의 개발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무기가 이렇게나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들으면 굉장히 배아파할 것 같은데요. 동시에 한국산 무기 영업사원 1호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 지가 아쉬울 때 뜬금없는 시점에 재계 총수들 불러 모아 쓸데없는 만찬을 가졌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수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를 직접 만나 응대하게 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땐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환영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비교가 적나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다른 분야에서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